르노 그랑콜레오스 시승회에 나와 있습니다. 르노가 오로라는 프로젝트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차입니다. 많은 차를 시승하면서 최근 들어서 자동차를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신차가 나와도 별로 재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많은 메이커들의 질적으로 성능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주행성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주행성에 특화를 한 브랜드가 있긴 하지요. 근데 오늘 이 차를 만나면서 느낀 것은 1번, 제품이 곧 마케팅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이 차에 숨어있는 내용, 채용된 그런 기술 내용들이 소비자에게는 어필합니다. 우선 먼저 주목을 끄는 것은 대시보드에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3개를 연결한 것입니다. 특별한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들여다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3개를 연결하는 차들은 포르쉐 등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차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르노 코리아는 이 차에다가 거의 승부수를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가운데에서 운전석에 앉아서 오른쪽 맨 동순석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안 보입니다. 파노라마 때 보여준 내용인데요. 운전석에서 보이면 안전에 문제가 있죠. 동순석자만 편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4,100만원대, 4,000만원대 초반의 차에 이런 정도의 장비를 채용한 것은 이 차가, 르노 코리아가 이 차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하나 더, 에이다스입니다. 에이다스 장비가 31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긴급 제동 장치는 물론 의무적으로 장착해 놓은 것들 포함해서 차로 중앙 이동 유지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그냥 흔하기 때문에 뻔하다 생각하지만 전자 장비는 과거부터 규모의 경제에 적용을 받으면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도 채용하는 게 쉽습니다. 르노 코리아는 그런 면에서 이 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고 돈을 들인 방법이 르노 코리아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본사에 힘이 있을 것이고 지리자동차하고 협력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을 것이고 전자장비도 마찬가지로 지리자동차나 르노그룹의 힘을 빌려서 규모의 경기를 완성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르노 코리아는 이 그랑클레오스라는 차에 대해서 새로 내놓은 4년 만에 새로 나온 신차로서 어떤 점에 비중을 두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전기차로 모든 것을 이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르노 코리아는 아직 전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내놓았습니다. 주력이죠. 물론 이것은 1.5리터, 이 시대의 대부분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렇듯이 1.5리터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을 베이스로 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효율성 높아졌고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하이브리드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은 전기차 시장인데 실제 시장의 판매는 하이브리드가 많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판매 대수를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르노 코리아는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건 세계적인 흐름을 말해주는 건데요. 중국에서도 물론 이거 시장에 좀 차이가 있지만 중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고요.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립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많이 올라가고요. 시장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올라갑니다. 이것은 어쨌든 정리가 되겠지만은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르노 코리아는 그들만의 입장에서 수익을 올려야 되고 올리는 수익에 필요한 것은 판매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천만원대 초반 가격대에 이런 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렌토하고 산타페하고 QX6 이런 등급의 차입니다. 물론 휠베이스가 약간 더 길어요. 그러나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차를 보고 느낀 것은 역시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소비자가 선택을 어느 곳에서 하느냐가 지금 적어도 이 차에서는 적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회사는 신차를 먹고 산다입니다. 르노 코리아가 판매 대수가 한국 시장에 적은 것은 차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르노 코리아의 라인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GM도 마찬가지고 KG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대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90% 육박한 것은 끊임없이 신차를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시장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 그렇습니다. 모든 제품이 개선된, 달라진 신차를 끊임없이 내놓으면 판매가 증가합니다. 근데 르노 코리아는 그런 점에서 QM3 시절에 소형 크로스오버 QM3 시절에 그 신선함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쌍용 시절에 그때 티볼리가 엄청난 반응을 얻었었죠.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들을 끊임없이 내놓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르노코리아 입장에서는 지금의 문제점은, 지금의 과제는 당장에 르노 그랑컬러스로 시작을 했지만, 기존의 모델과 당분간은 공존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 라인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과제입니다. 물론 모두 다 완전히 새로운 세그먼트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하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같은 세그먼트의 하나의 모델 가지고 트림이나 베리에이션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문제는 소비자들한테 내가 타는 차가 저 차와는 뭔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르노코리아는 양산 브랜드가 아닙니다. 니치 브랜드입니다. 니치 브랜드의 특징은 르노코리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신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르노코리아는 이번에 강조한 것이 본인 프랑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협업에서 만들어졌는데 프랑스 감성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앞 얼굴에서 그게 나타나 있고요, 인테리어에서 나타나 있고요, 주행성에서 핸들링이 중시하다는 그런 점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평가는 소비자가 합니다.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판매 대수로 결론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